오늘 갖고 온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트렌드입니다. 근데 제가 포스터에 쓴 것은 시니어의 미래 트렌드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니어나 젊은 MZ세대나 아니면 약간 올드 쪽도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 시대의 혁명적인 부분, 이 트렌드를 좀 알아볼게요. 요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 그냥 쉽게 얘기하겠어요. 뭐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드론 같은 느낌? 예? 배달의 드론 같은 느낌인데요. 아, 정답이에요. 이거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이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잖아요. 근데 드론은 이게 프로펠러가 달려서 형태가 기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일본의 인문학자가 강아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을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집은 고구마를 생산하는 집이고요. 이 집은 뭐 감자를 생산하는 집입니다. 안내를 합니다. 예, 그 드론이라는 기계적인 문명을 인문학과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공감의 기계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트렌드거든 사실은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론이라는 기계에 이게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기계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생활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 모기 모양의 드론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날아가서 유리창에 붙어요. 그럼 유리창 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죠. 저는 학위를 RFID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 RFID는 국내에 91년도에 아예 RFID라는 학문조차 없을 때예요. 그때 제가 학위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무선 카드 도화록 있죠. 그냥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나를 인식해 주는 거. 그게 무선 인식이라고 그래요. RFID라고 그래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이걸 하니까 이제 이 마을에 이게 구경거리가 되어버려요.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뭘까요? 건강 뭘 체크하는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오케이. 또 저분이 되게 창의적이네요. 네. 뭐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격 진료. 네. 또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이 상상력을 초월해 보세요. 네? 네, 여러분들 쓰고 있는 볼펜 심할만 합니다. 재질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RF 태그라고 그래요. 어떤 거냐? 우리 몸속에다 주사기로 팍 쏴놓으면 나를 인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칩이나 뭐 이런 단어로 표현되죠. 네, 이게 마이크로 태그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제가 이걸 최초로 학문적으로 학위를 받고 국내에 시도했던 게 진돗개는 전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지나가면 제가 몇 년생이고 누가 주인이고 약은 어떻게 처방받았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나갈 때도 공항에서 패스돼요. 공항에서 리딩으로 딱 하면 얘는 족보나 기타 히스토리가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패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 네. 네네, 하세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그 코딩을 하신 거예요? 네. 직접? 네, 6개 나라의 칩을 읽을 수 있는 모스를 개발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화록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을 수입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통합됐죠. 다 풀어졌죠. 왜요? RFID 기술은 전 세계적인 그냥 공개된 기술이에요. 이제는. 예. 그래서 처음에 개발했을 때 특허를 내고 뭐 하셨어야 되고. 특허는 냈죠. 분야별로. 네. 그러니까 도화록 분야, 그러니까 IBS라고 그래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빌딩을 인공지능적으로 통제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거기에 쓰이는 무선인식에 필요한 최초의 접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죠. 그 부분에 대한 특허는 제가 가지고 있죠.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RFID 태그인데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요만한 유리 그래스가 있고요. 스티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차가 지나가면 집금을 하죠. 우리 고속도로에서 딱 지나가면 집금을 하잖아요. 그게 다 무선 인식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리드 라이트 타입이 있고 그냥 라이트 타입이 있어요.
리드 라이트 타입은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 라이트 타입은 저장이 안 되고 자기 이름만 발송을 계속해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것만 하는 게 있고 나는 누구인데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안에서 돈을 계산하거나 적립된 돈이 딱 깎아지는 이런 리드 라이트 타입이 있죠.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때 개발한 게 이게 이제 리딩 방식의 기계입니다. 저게 이제 리더기라고 하는데 저 리더기로 6개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태그의 시그널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말했던 드론 분야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무선인식 분야는 우리들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삼성이 우리 말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냈죠. 그죠? 알고 계시나요? 삼성이 JBL이라는 하먼 그룹을 인수하신 것도 아세요? 네.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미래에는 우리 말을 알아듣고 기계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스에 대한 되게 중요한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종이로 받아보시는 악보들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특허가 있습니다. 이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이거 다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긁어다 써요. 긁어다 쓰는 순간 거기 태그가 붙어 있어 가지고 바로 고발됩니다. 여러분들 사진도 막 갖다 못 써요. 거기에 다 번호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NFT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죠? 근데 그 NFT 이전의 것들이에요 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진을 끌고다가 쓰면 바로 고발이 됩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먹고 살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저도 벌금 냈어요. 네. 그 인터넷에 무료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네. 관계없고. 네. 근데 그 교육에 쓰면 벌금 안 내지 않아요? 아니에요. 교육에 쓰는데요? 그래도 납니다. 그래요? 교육 쓴 거 자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쓴 거 자체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쓴 행위의 마음을 처벌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가져가게 됐는지. 그걸 처벌하는 게 법이고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이쪽 아까 말했던 드론의 시장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드론 시장에는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만약에 한 5, 600고지에 있는 소나무에 병해충이 생겼어요. 그럼 사람이 5, 600고지로 올라가려면 반나절을 가야 돼요. 근데 드론이 날아가면 바로 그냥 잎사귀에서 정밀 흑미용으로 다 봅니다. 여기서 오는 시간과 공간의 절약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고정적으로 띄어놔서 이 드론이 연료를 에너지를 빛으로 받아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계속 떠 있으면 그 자리 계속 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거기 잎을 관찰하는 거죠. 번식에 관련된 문제, 어떻게 죽일 것인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드론 시장도 우리가 파고들기 시작하면 무지무지하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아 교수님 그러면 지금 나이가 제가 70이 다 돼가는데 지금 드론 뭐 배워갖고 뭐 언제 써먹겠습니까? 그래요. 사실이죠. 그죠? 내가 뭐 사업을 그쪽 분야를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놓으면 비즈니스가 보여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 드는 비즈니스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라고 해서 지식형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이건 자본형 비즈니스예요. 창업 강의를 할 땐 그 강의를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이 지식형 지금 비즈니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드론의 시장과 무선 인식 분야의 시장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이미 이런 것들이 정착하고 있고 우리가 몰라서 못 쓰고 있고 그럼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데 우리는 혁명을 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일으키냐? 사용 안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만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일부 층에서는 메타버스니 별짓을 다 해요. 일부 층에서는. 그럼 혁명이 일부만 일어난 거지. 전인적 혁명이라는 거에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은 전인적 혁명이거든요.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증가책.
아톰. 예, 아톰을 아시는 분은 우리 또래예요. 그죠? 타잔이라는 영화 있었고 컴뱃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전투라는 거. 샌더슨 대련이 나오는 예. 저도 열심히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는 좀 금수저여서 집에 TV가 있어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쫙 둘러 앉아서 봤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그 금성 TV가 되게 비쌌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 소니하고 금성 TV하고 예. 아예 전에. 우리 집에 소리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합니다. 아톰이 언제 탄생했을까요? 네? 1952년도에 아톰이라는 게 탄생했습니다. 예. 예. 아톰이 탄생했는데 이 당시에 아톰을 그린 인문학자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소설을 썼고 글을 썼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 이 아톰이 이 당시에 했던 만화 영화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그때 그 학자가 도대체 뭘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상상 속에서 그려서 아톰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어. 얘를. 아톰은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저걸 만든 거거든요. 자식 대신. 이 영화 안 보셨구나. 보셨어요? 박사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톰을 만드는 거예요. 로봇으로. 근데 얘의 기능이 되게 뛰어난 거지. 네, 만화 아톰은. 지금이라도 빌려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고자 만든 로봇이었어요. 자식을. 여기 자식. 그 다음에 상상력의 인공지능 외에 미래 산업기술까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로봇이 하늘을 날고 착륙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지금 드론을 지상에서 띄우는 기술을 만드는데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는 그냥 보니까 드론이 이렇게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수직 상륙을 하기 위한 이 기능들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무선 헬기가 있고 비행기가 있거든요. 이런 거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잖아요. 이렇게 RC로. 그것도 비행기가 날아가다 헬리콥터가 날아가다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이요 자격증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얘는 가지고 있었어. 그 당시에 만화 속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이 만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쓰이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걸 그리는 분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인문학자예요. 근데 인문학자의 머릿속에서 과학기술로 발전합니다. 네, 대단한 거죠. 1952년도에 이미 우주를 그렸고 이미 미래를 그렸고 다른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고 기능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현실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나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전문가입니다. 이게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지금도 계속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평생 살아오시면서 그 분야에는 다 전문가이실 거예요. 근데 또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슬프고 아픕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기능만 있다면 절대 아프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응? 진짜입니다.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괴롭고. 많이 하셨신가 봐요. 자, 여기에서 저기 전문가라는 거는 누가 붙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만인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전문가로 나오거든요. 만인이란 그 기준이 있나요? 네, 뭐 기준은 없죠. 없는데 10,000명 없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마술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100명이 있다고 그럽시다. 100명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술의 전문가죠. 그죠? 그러니까 보편타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전문가로 넘어가려면 세계가 만들어놓은 인류가 만들어오는 국제적 자격증을 득한 사람을 또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의를 내린다면.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전문성도 있지만 대중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아, 저분은 전문가이구나라고 평가받는 사람라고 됐다가 그분은 항상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 기익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G-I-G? 응? 기익이 뭔지 아시는 분? 응? G-I-G? 긱 비즈니스라고 있는데 잘 모르시나 보죠. 지금 시대는 한 직장에서 한 가지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즈니스가 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고용돼서 급여를 받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존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나를 순간중거는 써먹고 페이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기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기익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전에 서부시대 때 밴드가 연주를 하잖아요. 그때 뭐 드러머가 빠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한 사람을 빨리 데려다 쓰는 것을 기익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거를 그대로 경제용어로 바꿔서 지금은 기익 비즈니스 또는 기익 워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기익 워커인 것이죠. 필요한 곳에 항상 가서 일을 하고 저는 베이를 받는 거예요. 그걸 기익 워커라고 합니다. 기익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기익 이코노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지식자산의 환원을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사회로 돌아왔죠. 대학에서 있다가 사회로 나와서 사회에 내가 뭔가를 내놓고 가야 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선배로부터 배웠고 내 위에 사회로부터 나한테 받아진 습득된 학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가서 딱 내려가는데 현관문 나가는데 차가 나를 딱 채웠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럼 여기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없어져. 결국 내 게 아니니까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놓는 행위를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내 거. 근데 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눔이라는 단어나 환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되게 행복해집니다. 에너지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저는 명함에 모든 거에 지식, 자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단어를 꼭 써갖고 다닙니다. 집에도 붙어 있어요. 네. 홍천에 제 방에 딱 가면 침대 머리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나의 거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몸이 괴롭지가 않아요. 빨리 가서 뭘 해줘야 돼. 네. 뭐 그래요. 4차 산업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지금 너무 발전하고 우리는 나이 먹었고 잘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지? 뭐 이런 고민에 사실은 이제 이 강의는 팬덤을 만들어라 이러는데 뭔지 알죠? 방탄소년단이 엄청난 전 세계의 팬덤을 갖고 있잖아요. 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팔로우하는 사람을 팬덤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팬덤 비즈니스라고 해서 공감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 지식을 팔아야 되건 아니면 내가 생산하는 물건을 팔건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을 미리 만들고 하는 걸 말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100명은 나를 팔로우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초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조금 넘어가서 실전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물질 공감 시대, 물질 시대에서 공감 자본 시대로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이 시대가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물질 중심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감 자본화 시대로 넘어가 가지고 광고도 바뀌었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광고도 옛날에는 바카스를 들고 설명했어. 근데 지금 어때요? 필요하니까, 필요해 뭐가 좋지, 이런 의미적으로 자꾸 공감의 형태를 갖고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성공하려면 얼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산이 많은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절대. 내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나를 팔로우하는 공감 팬덤들이 없다면 저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돈 가지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돈 가지고. 뭐 물건 돈 가지고 사면 되겠지. 야, 내 강의 들으면 10,000원씩 줄게. 아니면 10만 원씩 줄게. 그러면 꽉꽉 찰 수도 있겠죠.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공할까? 이 시대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을 창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내가 뭔가를 생산하고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팬덤을 모아야 되고 그 팬덤들이 모아질 때 그들에게 공감 갈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나는 팔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사례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결정장애 환자다. 그래요. 제가 아까 저는 홍천에서 왔고 뭐 이랬더니 바로 이분이 그 이름이 뭐예요? 검색하거든요. 그죠? 이미 결정장애자야. 왠지 아세요? 제가 대학에 수업을 하든 아니면 타 대학에 와서 시간 수업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특강을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최재철입니다. 그러면 쫙 열어요. 저를 검색해요. 아마 저 지금 검색하면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저는 제 기록을 지우는데 4년 걸렸어요. 구글에서 사진 내리고 제 학력 뭐 이런 거 다 내리고 컬럼 쓴 거, 컬럼만 못 지웠어. 이 기록을 지우는데 4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이 쓰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쓴 글이 우울라인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쪽팔려서 못 봐요. 다시 돌아볼 때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때 나의 사고는 되게 유치했었던 거야. 왜? 좁은 폭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이 좁아 보이듯이 우리들의 지식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까 쪽팔리다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최선이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컴퓨터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워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인간의 뇌는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절대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리적 현상으로 0과 1로 기호로 돼 있잖아요. 이건 절대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우는데 4년이 걸린 거예요. 왜 걸리냐? 내 글을 퍼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못 내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메일을 보내. 내 글을 좀 내려줄래? 얘가 또 안 읽어 메일을. 그럼 또 전화해.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번호를 몰라. 별짓을 다 했어요. 자기가. 어쨌든 그래서 제 이름 치면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게 된 동기가 있죠. 제가 아까 그랬죠. 2013년도, 14년도에 1,50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갖고 있었다. 카페 회원들이. 그때는 밤잠 안 자고 댓글을 달아주고 답장해 줬어요. 왜냐? 프랜차이즈 창업 분야에는 제가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할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이제 밤에도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요. 그럼 제 집에, 제 방에 서재에 가서 밤새도록 그걸 달아주는 거야. 이거를 집사람이 보고요.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그리고 그때 저한테 무슨 경고를 했냐면 그분들이 당신한테 절대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가져가기만 하지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제가 지친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무지무지하게 노력해서 답도 주고, 제가 투잡스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데려다가 제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 주고 전화번호까지 하나 주고 창업을 시켰어요. 그게 제 인큐베이팅 센터예요. 방배동에. 4계층 건물을 제가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안에 엄청난 인원들이 와서 성장을 해나갔어요. 우리나라에 인큐베이팅 제도가 없을 때 제가 만든 거예요. 해외에서 제가 스터디를 해갖고 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업계에 되게 많습니다. 그냥 막 손에 꼽을 만한 사람도 있어요. 김재동이 같은 경우 아시죠? 그 친구가 왜 이 토크를 하기 시작했겠어요? 김재동, 박경철, 안철수 세 사람을 제가 좌장이고 토크쇼에 출연시켰어요. 이때 의식이 바뀐 거야. 시장이 토크에 있구나 라고 개그맨이 했던 애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박경철 씨는 치과 의사잖아요. 상주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 이야기를 토크를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다가 토크맨이 됐어요.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한 친구와 댓글 싸움을 했는데 1,000몇 개까지 나갔어요. 정말 피말리네. 왜?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제가 글을 씁니다. 근데 이 친구도 또 글이 올라와요. 그럼 또 글이 올라와. 이게 1000회가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제가 졌습니다 그랬어요.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소를 딱 보냈어요. 부산 어디, 이게 그냥 바로 날라갔어요. 가서 만난 지 10분 만에 야 이 개새끼야 그러고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 글을 썼어요. 그 친구는 맨날 남의 걸 긁어다가 쓴 거예요. 딱 만나는 순간 10분간 대화하니까 그 정도 내공의 기술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개새끼야 그랬어요. 그건 진짜 개새끼거든요. 아무리 지식인이고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건 욕 나와요. 지식 앞에서는 욕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대사지 대사. 스님이시지. 저는 스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3년도에 카페 커뮤니티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 기록을 지우기 시작하고 이랬어요. 온라인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온라인이 이제 정화될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아직은 정화가 안 되고 막 별의별 다 있잖아요. 심지어 인터넷 앵벌이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픈데 인터넷 계좌번호 올려놓고 돈 좀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이 앵벌이도 인터넷 앵벌이도 엄청나게 많고 사실 우리들을 기만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 기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정화돼서 얼른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하신 대로 그때 버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 결정장애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왜 결정장애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해. 휴대폰은요 이제 휴대폰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이야. 이제 몸이 돼버렸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이 몸이 돼버려 가지고 뇌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가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의지하는 거야. 이거 없어봐요. 불안해서 못 살아 그냥. 예? 이게 스마트폰 저기다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못 견뎌요. 특히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은 이거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검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저를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검색했는데 제 이름 치니까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럴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자기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자기 저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본답니다. 알고리즘 만들라고? 예. 예. 자기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 검색을 해본대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지식을 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우리의 기능들은 떨어지고 있다. 예, 인간은 자기 기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장애 환자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브랜드를 선택하고 사회적 만족도를 취득해요. 내가 나이키를 신어야 되는 거야. 그걸 사회적 만족도라고 하죠. 근데 저는 나이키 아니거든요. 저는 르카프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나의 사고로 선택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는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이 상품을 신음으로써 사회 속에서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자꾸 심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브랜드의 거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TV가요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의 TV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TV예요. TV 키면은 뭐든지 사야 돼. 이제 안 돼. 사지 않으면 안 돼. 심지어 드라마에도 PPL 광고가 나와요. 드라마에서 어떤 친구가 이걸 들고 막 뭘 해요. 그래 놓고 간접적 광고를 해. 아, 이거는 뭐 어디서 만든 건데 기능이 이래. 뭐 너 한번 해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게 간접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V라는 자체는 유익한 정보도 주지만 거의 80%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매체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어때요? 소비가 없으면 자본주의 국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소비를 위한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나이키를 선택하면 사회적 만족도, 즉 나는 나이키를 신었어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신발은 똑같은 단초적으로 신발 아니에요. 근데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내가 사회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브랜드는 사회적 감동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감 성공 사례로 이런 걸 떠나서 당근마켓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근마켓을 아시죠? 사용 많이 하시죠? 당근마켓이 성공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지금 이 우산이 이렇게 하나 남았어요. 이게 우산인데 이게 집에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전에는 어땠냐면 이게 그냥 우산으로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당근마켓에서 이 우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지고 나갔어. 근데 5,000원을 받았어. 주머니 딱 듣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내가 팔 게 뭐가 있나? 이게 공감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용 안 하고 그냥 더 돈 껐던 건데 한 번 5,000원을 딱 주머니, 그 사실 5,000원이라는 가치는 별거 없어. 근데 주머니 넣고 들어오는 순간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요 책도 좀 팔아볼까?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당근마켓은 결국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때요? 당근마켓 자체가 코인을 발행하죠.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강의가 되게 멀리 막 가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자꾸 그런 걸 자꾸 전달하려다 보니까 더 깊은 지식이 숨어 있어요, 그 안에. 어쨌든 당근마켓 같은 걸 보면 이 공감 마케팅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런 것들이. 자, 한번 볼까요? 현재의 전략과 미래의 전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볼게요. 현재 전략은 뭐냐? 빈곤을 탈출해야 돼, 빨리. 예? 그런데 미래는 뭐예요? 빈곤이 아닌 가치와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확실한 목표를 전에는 잡았어요. 한 우물을 팔아 그냥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불확실한 목표야. 왜? 너무 빠른 변화와 너무 빠른 역경의 세계들이 막 그냥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목표가 불확실해요. 그 다음에 현재 전략은 대기업 전략 정식 갑을 문화였어. 대기업에 들어가서 갑과 을로 바뀌어 있었다고, 우리 인생들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수평 문화예요. 거의. 이건 이해가 되세요? 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장이 청소해야 돼, 이제. 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평 문화라는 것은 이 복합 생태계에서는 꼭 필요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전략은 실패 회피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실패한 사람을 낙오자로 찍었었어요. 그죠? 근데 미래 전략은 뭐예요? 실패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전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요즘 성향하는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폐업 정리가. 제 후배가 지금 폐업 정리가예요. 폐업도 전략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방송이고 어디고 안 나가는 데가 없어. 근데 사실은 이 친구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이거였어요, 이거. 실패자로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업계, 그러니까 이 창업 시장 업계에, 프랜차이즈와 창업 업계에 이 라인들이 좀 있어요. 레벨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상위 레벨에 있는데 이 레벨에서 얘를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포럼을 하든 뭐든 제가 오면 야, 넌 좀 나가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과 공감을 얻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현재 전략은 효율과 성실이었다면 미래 전략은 창조에 가깝습니다. 혁신돼야 되고 창조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쳤지만 미래는 창의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과 규제 엄청납니다. 저는 요번에 아주 그냥 그 농지법 위반을 해가지고요.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노동 아주 내가 지금도 폐기물 한 차만 나와도 60만 원이에요. 버리려면. 불도 못 태워요. 태우지도 못해요. 근데 농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농지 요만큼 물렸어. 자르라는 거예요. 건물 잘라? 네, 건물을 자르래요.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할 때 20년 전에 그 도로를 만든 사람이 그 지역에서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군청하고 알아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 아스팔트 아니 세면 포장을 했어요. 임도에다가. 근데 내가 개발 행위를 하려고 가서 들어가니까 농지법이 바뀌어서 그 세면을 걷어내고 나무를 심으래요. 그럼 1.2km인데 그 집 하나 짓는 돈, 그 건물 제 건물 하나 짓는 돈이 다 들어가요. 세면을 걷어내서 처리하고 또 세면을 걷었으면 땅에 묻지도 못해. 그걸 또 폐기물 처리를 벌여야 돼. 그 다음에 나무를 또 심어야 돼. 다시 원상복구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실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 저 규제 때문에 이번에 사실 거의 한 2억 정도 손해를 봐요. 복구시키느라고. 왜냐? 지은 걸 헐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저 규제 때문에 대한민국은 규제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자율과 경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는 국가가 후원하는 전략이지만 미래는 뭐예요? 민간이 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는 실용학문 쪽에서 되게 우수하게 뛰어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 전략은 역사와 국가 정체성,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 현대자동차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커피빈이 있어요. 근데 이 가게와 가게는 벽으로 딱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현대자동차는 공간이 널널해. 커피빈은 손님이 대기 번호를 끊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 근데 제가 이 커피빈 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컨설팅 해주러. 여기서 어떻게 결정했냐? 현대자동차 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벽 헐읍시다. 그리고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러 온 분이 커피 마시고 대화할 수 있고 자동차 정보 및 커피를 하고 커피 마러 와가지고 공간도 넓어지고 두 가게가 엄청나게 잘 돼요. 예, 이걸 융합 매장이라고 합니다. 융합 비즈니스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요. 이건 뭔지 아세요? 마을이 있어. 요즘에 마을이 사라지는 거 아시죠? 인구 감소에 의해서 사실은 저 청송에 작은 마을을 컨설팅 하는데 5년 전에 47가구가 살았어요. 지금 7가구 남았어요. 마을이 사라집니다. 집은 그대로 있어. 근데 마을 사람만 어르신만 7명만 남아 있어. 이거 어떻게 진짜 가서 보면요, 이 정막 이상을 떠나 전쟁 이상이야. 이거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안했냐, 그 100몇 가구가 살았거든요. 집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안한 게 마을 호텔로 만들자. 호텔은 뭐예요? 건물 지어놓고 복도가 있고 객실이 있잖아요. 키 갖고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호텔이야. 그래서 117가구가 객실이야. 그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자원은 이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도로도 예쁘게 만들고 거기 와서 쉬고 힐링하고 호텔인 거예요. 그래서 호텔은 건물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호텔인 거예요. 이걸 제안해서 지금 10개의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국가가 막 밀어주고 있습니다. 다 넘어가. 라이브 커머스 아시죠? 네. 이거는 지금 대세죠. 거의. 제가 그 교육을 받고 계세요? 아니 했습니다. 했어요? 수료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화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여기 강남에 가면 쇼호스트 양성 학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나시를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이래야 되냐고. 야, 진짜 나 화딱지나 죽겠어요. 농민은 밑지 모자 쓰고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카메라는 어디를 비치는 줄 아세요? 그 여자의 어깨 비추고 나시 비추고 있어요. 이게 돌아버리겠어. 이게 무슨 라이브 커머스야? 쇼호스트 키우는 거지. 쇼호스트는 대사를 말하고 전달할 뿐이지 섹슈얼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하는 데서는 쇼호스트 빼. 그냥 어리숙해도 농민이 해. 그래요. 더 잘 팔려요. 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지금 뜨고 있다. 근데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섹슈얼적으로 가지 마라.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진짜 안 좋아요. 이거는 제가 1991년부터 94년도까지 전국에 620개 매장을 갖고 있던 매장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건 상계점이라고 그래서 만들기 점점 전국에 620개 매장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체인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가게를 했다가 아니라 이런 가게에 오는 고객이 DB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부 RC카, 무선 헬리콥터 뭐 이런 만들기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럼 그걸 분해하면 실제 자동차를 축소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초과학 완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이들이 장난감인 줄 알아. 근데 그걸 분해하고 뜯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손님들 대상으로 이 가게를 매장을 오픈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면 매출이 얼마 올라서 내 수익은 월 100만 원이다. 이걸로 끝내는 게 1차 창업이에요. 근데 그 가게에 오는 고객들에게 취미를 살려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가 성장할 수 있게끔 키워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2차 사업이에요. 돈은 똑같이 들어가요. 내가 창업하는데 1억 들어가는데 두세 개를 만들어도 비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게 과학탐험대예요. 여러분들 들어봤을지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 보이스카우트, RCY, YWCA, YMCA 뭐 다 메이드 인 USA야. 아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로얄티 줘. 잼버리를 해도요. 우리가 주최할 뿐이지 이거는 잼버리 우리 게 아니에요. 전부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언스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깃발을 만들었어요. 옛날 저 루미에르 극장 아시나요? 네. 영동시장 그 맞은편에 5층 건물이 제 거였는데 거기 깃발을 만들어서 이걸 걸었어요. 그리고 폭망했어. 폭망도 언론이 저를 쳐서 망했어요. 마라토너 김승규 아시에요? 그 당시 프로그램 중에 출발 새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침 7시에 방송하는 게 15분 동안 정면으로 제가 나갔어요. 응? 왜? 제가 이런 거를 갑에 수입했고요. 프라모델 수입했고 다 했어요. 아시죠?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네,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SBS에서 취재를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한국의 아이들을 서구화시키고 있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걸로 때려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아카데미 과학사에서 물건을 안 주는 거야. 한 6개월 지나니까 아카데미 과학사가 직접 들어가 우리 가게에. 이게 젊은 놈 죽이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경제 구조가 그랬어요. 젊은 놈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정치, 경제 쪽에서 저 새끼 죽여라고 죽여버려요. 저는 근데 일본 타미야에서 후원받았어요. 거꾸로. 전 세계적으로 타미야라는 제품은요, 이 무선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그 회장님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제가 제1회 자동차 경주대회, RC카 경주대회를 어린이대공원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저 끝에 앉아서 이 모자 딱 쓰시고 하고 앉아 있었어요. 딱 보더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 마피아입니다. 완전히 야쿠샤예요. 타미야 그룹이 야쿠샤 조직이에요. 거의.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고 여기 회원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죠? 문교부 그 당시에 들어가가지고 전국에 폐교를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갔잖아요. 물로켓 발사 이런 거 아시죠? 이거 전부 제가 주관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걷잖아요 이렇게. 네? 아이들이 지금 걷는 거 아시죠? 여기 신발에 불 들어오잖아요. 그거 장난감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대만제거든요. 그게 최초로 수입했을 때 산악인들이 쓰는 거예요. 밤에 산을 갈 때 앞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산 번쩍번쩍 이거 보이는 거죠.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애들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신발이 있죠, 가방이 있죠, 다 만들었어요.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제조업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 새끼 또라이야 그럴 거야. 바로 제조업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데 가볍게 강사가 그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진짜 제조업을 하신 분들은요, 신발만 예를 들게요. 사이즈별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공장이 한 번 파이로트 들어가려면 기본 라인 생산량을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즈 나오죠. 색깔 나오죠. 이거는 미친놈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했어요. 미쳐가지고. 어? 신발, 이 배낭 있죠. 아이들이 이제 산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부 이렇게 해서 레벨로 나눠놨어요. 전부 이 반짝이 신발 신어. 밤에 이동하니까. 강원도에 있는 A 학교에서 B 학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야간 산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걷고, 그 다음 코스에 가면은 그 다음에 로봇 조립, 그 다음 코스로 가면 이 발사대 조립,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걸 코스별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대교입니다. 아세요? 대교가 탄생한 게 제 직원들이에요. 저는 폭망하고 대기업이 저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가져간 거예요, 다. 예? 아세요? 그때 경제 구조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 동아일보에 그 3대 기사가 나갔어요. BBQ 윤원군 회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 나갔고 챔프 회장 나갔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딱 열면 보안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로다가 딱 내리면 보안경이 있었어요. 그게 챔프 그룹에서 만든 겁니다. 예. 어쨌든 좀 유명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무선 보트, 무선 자동차, 무선 비행기, 지금 드론이죠. 근데 지금도 전국에서 이런 드론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RC카 경진대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든 동아리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트 이런 게 제 키만한 게 있어요. 근데 헬리콥터 한 대에 한 5천만 원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분해하면 진짜 헬리콥터를 알아요. 부품이 이 축소대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걸 하고 있고 이 동아리들이 지금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 드론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무진장 탐나서 다시 이걸 해보고 싶어. 지금도 막 욕심이 막 생겨요. 이쪽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991년도에 제가 가맹점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 씨 아일랜드라고 그래서 수산물 편의점이에요. 수산물을 소분화시켜서 예를 들어 고등어를 잘라서 요만큼씩 해서 요건 튀김용, 요거는 뭐 이렇게 해서 소분화로 갈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아, 그냥 넘어가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례로 그냥 하나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10분 초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마칠까요? 아, 괜찮습니다. 아, 이거는 자 2006년 7월 23일이에요. 이 사진에. 이게 이제 제가 성북구청에서 강의를 마치고 앞으로 나가는데 이 차가 있었어요. 여기 뭐겠냐? 나는 집수리 아저씨 어떤 일이든 다 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 여기 전화번호 있었고 차 번호도 지웠죠. 이때 한경 컬럼을 쓸 때예요. 그 이분을 제가 차를 앞을 막아서 취재를 해가지고 컬럼을 썼어. 근데 여기 전화번호 노출, 차 번호 노출이 됐었어요. 이 사람이 일을 못해. 전화가 하도 와서 가르쳐달라고. 왜냐? 제가 이걸 딱 맞고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을 다 하십니까? 근데 몇 가지 일을, 왜냐면 그때 이제 멀티잡에 제가 꽂혀 있으니까 몇 가지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20가지 일을 한대요. 혼자서. 나이도 한 50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예?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럼 한 20가지 일을 하고 얼마나 봅니까?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벌고 싶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래요. 야, 깜짝 놀랐어요. 쇼크야, 쇼크야. 예, 쇼크를 먹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취재를 해서 이분 기사를 내보냈더니 이 방법을 알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웠더니 차 번호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알아내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끈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플래너라는 직군이에요.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저희 총동문회에서
1인 10직종을 가리켜서 전문가, 중개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거는 넘치지 않을까 요즘은? 웨딩 플래너는 예를 든 거고요. 아,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네. 이거는 뭐 제가 한 1000여 명 양성했으니까요. 이건 의미가 없고, 왜 설명을 드리냐면 무빙 플래너가 있어요. 안 들어보셨죠? 이게 벌써 그 당시에 직업군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친구는 무빙 플래너인데 뭐를 하냐? 이사 견적도 낼 줄 알아야 되고요. 도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사 갈 때 가구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애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능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도배하고 이게 아니라 가격 예. 견적을 내죠. 예. 근데 여러분들 온라인에 들어가면 이미 비교 견적. 딱 나와 있어요. 비교 견적 딱 나오고. 대림 아파트 32평 그러면 인테리어 뭘로 할 경우 갑을 병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을 누가 교육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배하시는 실지 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교육을 해요. 그리고 도배 견적은 이렇게 내세요. 하루만 배우면 견적 낼 줄 알아요. 왜? 이미 여러분들 아시잖아. 아까 스마트폰 딱 여니까 다 나왔잖아요. 네네.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개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데려놔도 먹고 살아. 아세요? 되게 존중받아져요. 왜 존중받는지 아세요? 남이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을 내가 10가지의 직능의 지식을 갖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를 믿으면 오다 나한테 줘. 그럼 나는 어디다 줘요? 나를 가르쳐준 분이 바로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한테 업을 주면 이미 계약이 돼 있어. 10%, 메이드 되면 10%. 이게 중개예요. 이게 지식 중개라고 그래요. 지식이 뭐 가방끈이 길고 뭐 학업이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멀티 플래너 직군을 곧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 문화 콘텐츠 플래너가 있어요. 이 사람들 돈 무진장 벌어요, 지금. 파티 플래너.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뭐 돌잔치, 그러니까 기업체 뭐 연수, 이런 것들을 해요, 주로. 그럼 기획해주고 아이디어 내고 그래요. 예? 요 위에 요거 했던 게 제가 했던 거예요. 최고 큰 액수가 8천만 원짜리 행사였어요. 100명을 치러야 되는데 의자도 빌려야 되죠. 렌트업. 그죠? 그 다음에 의전을 해야 돼. 직업 소개서. 그 다음에 캐더링 해야 돼. 장소 대관해야 돼. 이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요? 이벤트 회사가 해요. 하는데 이벤트 회사는 다 나눠줘. 그죠? 개념적인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 한 번씩 하면 저는 뭐 1000만 원씩도 남아요. 예. 나는 안 하잖아요. 그 대신 하는 게 없어. 그냥 이벤트 회사 사장한테 전화해. 사장님, A 기업인데요. 다음 달에 100명 행사한답니다. 가서 좀 잘 처리해 주세요. 이 사람이 가서 견적 다 내요. 왜?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전화기 속에 500명, 600명씩 고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고객이라는 걸 몰라. 예, 배우고 나면 고객이 돼요. 아시겠죠? 빨리 넘어 끝내자. 이게 저는 이렇게 접니다. 자랑을.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지금 이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문회에서 하고 있고, 제가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생본 소엽이라고 그래서요. 생활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를 월 3만 원어치만 먹어주면 5천 원을 적립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예요. 매월 3만 원어치 물건이 갑니다. 요번 지난달에는 누룽지가 갔어요. 그 지난달에는 버섯이 갔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뭐가 가냐? 오미자 청이 갑니다. 그것도 강원도 홍천 산 꼴짝이에서 나온 진짜 농약 제 친구입니다. 그놈의 새끼 찾아가지고 야, 돈 맞춰줘서 이거 만들어줘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개가 가냐 지금 1327세트가 나와요. 회원이 1327명이에요. 3만 원씩 내는 분이 매달. 그러면 그 중에 2만 원이 정상적인 물때예요. 택배비 3,000원. 그 다음에 5,000원은 적립해서 내년도부터 장학금을 줍니다. 누구 이름으로? 시니어 브루치 아카데미 총동문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건 공익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제가 수원에 제가 버섯 농장 짓는 데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건 고추장 같고요. 이거는 들기름. 들기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깨를 제가 사요, 그냥. 사서 방앗간에 주고 짜서 단가를 줄이는 거야. 왜? 3만 원을 내셨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이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물건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본 소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부장, 이 이름 띄워버리세요. 그냥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네? 아시겠죠? 정말이에요? 네? 뭐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 누구 엄마라는 소리로 안 예, 살아봐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여기 뭐 한 3일 후에 우리 지구가 종말하기로 됐답니다. 예.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하실 거. 그 3일 동안에. 여기부터 해보세요. 아까 검색을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바로 검색하시겠어요? 네? 뭐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저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계실 거예요? 집에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있을 거고 예 그렇게. 그럼 선생님은? 저는 가족이나 한번 챙겨보고 네. 그리고 조상이 상선한 그러니까 3일 이제 3일 남았으니까 선생님. 글쎄